장관님 관련되어서 또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 기소되는 그 과정에서 특별검사청에서는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을 받아서 한번 포렌식을 했던 자료,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였다라고 우선 이런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832 사건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사건에 편철되어 있는 그 기록, 그러한 전자정보를 전혀 절차, 압수수색 영장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호 2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사건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집행 방해라는 전혀 다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한 새로운 기소를 하기 위한 자료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압수한 자료를 무단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압수영장 발부를 받을 시간이 없었고요. 당연히 압수영장 발부를 받는다고 한다면 석방이 되었겠죠. 결국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장관님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을 우려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사건 기록을 전용한 것이었고 급하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쟁점입니다. 수사 준비 기간, 내란 특검이라는 특별검사 조직이 완성되지도 않은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미 기소된 1호 2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사건에 제출한 점,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공판 기일에서 파견검사가 마한 파견검사 혼자 특검이나 특검보에 출석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특검법 자체 필요가 없겠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견검사 스스로가 형사소송법과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지금 몰각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잠시만요. 그 변호사님 앞에 그 모니터랑 노트북 사이에 핸드폰이 카메라가 제 쪽을 보고 있네. 저기 뭐 저희 촬영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걸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하성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이하성 변호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검보와 그다음 파견 검사에 관한 이 근거를 요청했을 때 인사혁신처 자료를 6월 4일자 특검 의견서에 정부 인사 발령 통지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실 파견 근무를 명한 검사 명단에 오늘 새로 출석한 검사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파견 여부를 검찰 측,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 6월 19일인지 6월 17일인지 파견이 됐다라는 그걸로는 저희들이 소명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의 공식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발령 통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게 없으면 사실은 퇴정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원고업 사례에서 검사에 불법 참여를 했을 경우에 퇴정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의 적법한 인사명령 통지서가 없이 참석한 검사에 대해서는 퇴정 명령을 내려주시고 오후에 이런 관련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인사명령장 갖고 오든지 퇴정명령을 내려주시든지.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를요. 퇴정명령 하시고 감치하셔야죠. 일단 그거는 재판장의 판단을 좀 기다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지난길 공판의 성과를 별로 간단히 구두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 증거조사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판 절차가 근본적인 문제점과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우리 김영건 장관을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삼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이. 그 대법원께서 양심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조은석이가 불법 기소한 사건에 터져봐서 공소장 하나를 그냥 받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깊은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이기각으로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 상태에서 김영건 장관은 지금 불법 구금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어도 기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 사유에 불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구속을 강요받으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김영건 장관을 인질로 삼고 하는 재판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재판 안 합니다. 다 미룹니다. 근데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건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더 힘이 없죠. 저희들 말할 권리밖에 없는데, 변론할 권리밖에 없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변론하려고 했다고 구속되어 있는 김영건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과연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 이 저희들이 하는 변론이 과연 재판관들 귀에 들어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공허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건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